평범한 엄마들이 다 정치를 해서 300개의 의석을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 한 자리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조성실이고요. 8살 정우, 5살 준우와 함께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는 보통 엄마입니다. EBS가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대중성이란 이름하에 좀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젠더 감수성이 저기 떨어지는 차원의 설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든 만화 시리즈를 쫙 리스트업을 하고 캐릭터 분석과 에피소드들을 몇 개씩 보면서 거기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A4 한 페이지에다가 그 모든 여성 캐릭터를 다 집어넣는데 다 핑크에 다 리본을 거의 메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핑크노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어진 활동이 저희가 인권위의 진정 같은 걸 넣었는데 이제 쪽쪽이부터 색깔이 다 되게 달라요. 여아용, 남아용, 전혀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데 속옷도 그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의, 그러니까 양육자들의 선택권과 아동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고 어떤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법안이 그냥 임기 만료 폐기라고 해서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이제 국회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막 피해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전혀 요지부동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준입법 관련 대책 이행을 요구하면서 하준입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를 했고, 연말에 하준입법과 민식이법이 먼저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인입법과 태호 유치원입법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죠. 코로나가 막 몰아쳐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당장 아이를 보내는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느냐 마느냐 위기에 놓이고, 둘이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서로 이 돌봄 노동을 어떻게 뭐 할지, 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동네 시터를 알아보고 막 어린이집 긴급 돌봄 보내고 학교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프로답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거는 너무 아마추어 같으니까. 근데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데 왜 누구도 이걸 정치적 화두로 말하지 않냐. 근데 실제로 그런 논의의 장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참여를 뭐 장기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판에 초대된 당사자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확실하다고 보고, 뭐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구색을 맞춰야 하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약간 논의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현장에 딱 가져다 놨을 때 작동하기 어려운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땐 되게 잘 굴러가야 되는 건데, 막상 이게 현장에 딱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정책이 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양육 당사자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나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거는 되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당사자도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 전문가와 지식 전문가가 함께 서로 이제 좋은 어떤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정치에서 좀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하고, 민원을 대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과 집단적으로 하나의 세력이 돼서 정치의 판을 흔드는 건 되게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국민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 국민들의 일상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있나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 많이 갖게 되는 거고, 이번 총선에서 제가 이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평범한 엄마들의 진짜 정치였거든요. 평범한 엄마들이 다 정치를 해서 300개의 의석을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 한 자리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2017년 4월 22일에 19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장하나 의원이 이제 한겨레 칼럼에 제안을 했던 거는 독박 육아를 끝장내려면 엄마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늘 후순위가 되고 전혀 정치의 의제가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바꾸자.
그래서 저와 뜻이 만난다면 우리 함께 만납시다 라는 제안의 서신을 띄운 거죠. 첫 모임에 한 30명 정도 엄마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정찬 엄마들 준비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50여일 만에 단체를 창립을 했어요. 그때 10대 과제로 해서 노동 5과제, 그다음에 뭐 보육 5과제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엄마들이 바라는 보육과 노동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활동들을 이어갔죠. 정치하는 엄마들 처음만 하더라도 활동을 시작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니까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건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정치적 압력이 되는 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런 게 서로한테 굉장한 자부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네. 근데 지금 관련 통계나 논문이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뛰어넘은 게 2003년에서 2005년 사이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있어요. 뉴스 찾아보면은 최초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대학에 많이 갔습니다. 가셨죠 대학을. 저는 공학번인데